고요한 아침, 산사의 풍경이 잔잔히 깨어납니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 그 안에 사람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고 어쩌다 보니 혼자가 되었는데 가끔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라는 마음은 번잡한 무리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느니라. 우리는 종종 혼자인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 있는 자신을 어딘가 모자란 사람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 속에서도, 가깝다고 느꼈던 친구들 속에서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나답게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친구 없이도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내 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 괴롭습니다. 이런 저는 어쩌면 이상한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장 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라.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소리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시간입니다.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깊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심지어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자신과의 대화란 거울 앞에 서는 일입니다. 세수하지 않은 얼굴,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일. 그 시간은 고요하지만 가장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진짜 얼굴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때 진짜 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마주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누군가의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어루만지며,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외로움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외로움이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깊어진 사람은 표면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 안의 평화를 지키며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인연을 만났을 때 그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게 되었기에 혼자라고 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사랑은 어느새 분노로 번지기도 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에 마음이 헝클어지고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네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히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고 햇살이 들면 조용히 그 따뜻함을 즐길 줄 압니다. 이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주말, 약속 하나 없는 고요한 오후, SNS를 열면 누군가는 맛집에서,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 혼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고립되어 있지?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 이 감정이 찾아온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창밖을 바라보며 그 감정을 조용히 마주합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길러집니다. 마치 거센 파도 앞에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흘러가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차가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감정에 민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에 혼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기분에 책임을 집니다.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미워하며 자기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기대를 걸고 있었구나. 기대가 무너져서 서운했던 거구나. 이렇게 감정을 해석해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깊이 이해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훨씬 성숙하게 사랑합니다. 나 힘드니까 내가 위로해줘라는 태도보다는 나는 내 감정을 안아줄 수 있어. 그러니 너와의 관계는 부담이 아닌 기쁨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의 숫자보다 감정의 균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고요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도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과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세상을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내 것인데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난 사람입니다.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보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은가? 이 길이 외로워 보여도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기 마음에 조용히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의 눈은 거울이 아니니 거기에 나를 비추려 애쓰지 마라. 진짜 나를 비추는 거울은 내 마음뿐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넓은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진다면 과감히 벗어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나에게 맞는 속도와 길을 찾는 것이니까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가 쟤는 왜 혼자야? 라고 볼까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질문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을 내가 얼마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진짜 자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묶여있는 의식의 끈을 하나씩 풀어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 혼자면 어때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삶의 철학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비록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인 시간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누구의 시선도 개입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 되듯이 말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작품은 거창한 성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의 진실한 삶,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창작물이 되는 법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조용히 빚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조용히 하루를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분주하게 바쁘지 않아도 고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바로 혼자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에 두었던 노트를 꺼내 간단한 하루의 계획을 적어봅니다.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시간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평가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정돈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작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에는 조용히 산책을 나가기로 합니다. 이어폰에 음악을 끼고 한적한 동네 길을 걷다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내일은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걷는 걸음에 맞춰 조용히 흘러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삶의 루틴을 갖는다는 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약속은 아주 작지만 지켜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오늘도 이만큼 해냈구나. 이런 사람은 어떤 외로움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루틴은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마음의 리듬이자 자기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심장박동 같은 것입니다. 또한 루틴은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단단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무기력한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이 삶을 점점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틴을 가진 사람은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대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든 차를 마시는 시간이든 창밖을 바라보는 10분이든 그 안에 마음을 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그 시간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챙기고 자기 마음의 리듬을 들어주며 혼자인 시간을 사랑합니다. 혼자만의 루틴은 고요한 일상 안에 숨겨진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누군가의 손길보다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무언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의 명상, 하루 일장의 독서, 저녁마다 쓰는 짧은 감사일기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고 당신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루틴이 있는 삶은 홀로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채워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압니다. 수많은 인연보다 진심 어린 단 한 사람의 관계가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인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외롭기 때문에 아무나 곁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감당할 줄 알기에 가벼운 위로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연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친구 몇 명, 팔로워 몇 천 명,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인생을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이 닿는 관계라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란 곁에 오래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볍게 믿지 않고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상대의 삶과 마음을 깊이 바라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혼자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관계를 많이 맺지 않아도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계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때 함께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조용히 손을 놓을 줄도 압니다. 그 손끝에는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그 아쉬움을 탓하거나 미련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깊은 관계는 붙잡음이 아닌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관계의 철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깊이를 키워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안에 우주가 머문다. 혼자라는 건 텅 빈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단단해지는 시간이고 깊어지는 과정이며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은 사람을 멀리하는 법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단단합니다. 늘 혼자여도, 늘 고요해도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꽃 피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고요한 하루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